생명 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며 법 제정에 나선 이유를 내 가족을 잃고 보니 알겠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저에게 건넨 말입니다. 신호수만 있어도, 안전 건물망이 있었더라면, 2인 1조 기준만 지켰어도, 매뉴얼대로 작업했더라면, 안전 덮개가 있었다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현장에는 어김없이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조치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치러야 할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과 희생자 빈소에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이름이 적힌 조화가 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두 번 다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소중히 여기는 자본의 울타리에 국가와 정치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정치로 그리고 행정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막아보겠다는 정의당과 노동자들의 외침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 정의당은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 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1터와 3터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시설과 행위를 내부 고발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시선으로 신고하는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합시다. 안전시설 미비, 장비 불량, 불법 하도급, 신호수 미배치, 2인 1조 위반 등이 보이면 누구라도 생명 안전에 호루라기를 붑시다. 시민고발운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 살리기 운동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감시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시민고발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로 제도화합시다.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격을 외부에 공표하듯이 모든 일터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갖춰야 할 안전장비를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표기합시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가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생명안전 표시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 보호막에 혹시라도 허점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는 시민고발을 생명과 안전을 지킨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검토합시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생명안전을 지키는 노동자의 권리로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합시다. 생명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은 제2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입니다. 제도를 현실화하고 문화로 정착시켜서 우리의 3터와 1터를 실제로 바꾸는 생활문화운동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제안을 책임있게 실천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요인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신고받는 중대재해 119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119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생명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 세부실천 방안은 지난 7일 설치한 중대재해 특별본부가 오늘 광주에서 개최하는 첫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화와 조문의 정치를 끝내고 생명의 정치를 정의당이 책임있게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서며 인구의 23%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6월까지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반 성인 접종이 늘어나며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 관리까지도 면역체계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백신을 맞은 후 24시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증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최소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동권을 보호받는 것이며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고 약자들에게 가혹했던 만큼
백신 휴가마저도 양극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백신 휴가를 서로 경쟁하듯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당사자, 직원들은 경제적인 이유, 인력 부족으로 백신 휴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백신 휴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지침을 내놓았지만 백신 휴가가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에 그친 정도 탓이 큽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내 공장에 붙어서 일하는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집단 감염, 연쇄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백신 유급휴가를 강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단 면역에도 일조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화로 지정해야 합니다. 2차 추경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고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동구 철구공사 붕괴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0년대생인 두 정치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입니다. 다른 한 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MB맨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두 분을 보며 성찰 없는 위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과 부정부패의 원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거대 양당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초상을 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은 이번 주 안희정 전 도지사를 면회하러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의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 다시 또 생명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해 86세대가 보인 태도는 민주당이 위선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평가받게 된 가장 큰 원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불의에 맞섰던 역사적 성취를 기반으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세대이지만 자당의 지자체장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서 그들의 공감 능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발휘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안희정을 언급하는 민주당 86세대를 보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기성세대 상사의 위치일 뿐 그들로부터 갑질과 성폭력을 당하는 청년의 위치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될 따름입니다. 안희정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범죄자이며 반면교사로 삼고자 할 때 외에는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아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36세 당대표가 탄생했으나 주요 당직 인선은 여전히 기성세대 중진 위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했던 토론 배틀은 당의 얼굴인 대변인 인선에만 한정되었을 뿐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는 주요 당직은 당내 기성세대에게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눈에 띄는 인물은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 청탁자였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청년 당대표가 채용비리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안타까운 일이 혹여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을 상대로 기성권력이 자행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채용비리입니다. 국민의힘 기성권력이 몰락했던 원인은 부정부패였고 부정부패의 원죄를 지은 당내 기성권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세대교체 역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 청탁한 사람은 무죄로 판단했던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법원 판결은 희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채용비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물의 수집 과정을 문제 삼아 무죄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이 채용비리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임을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역업체에서 2018년 8월경부터 여성 노동자들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용역업체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건 해결이 되지 않고 성폭력은 오히려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피해 사실을 공공연구노조에 알렸고 노조가 용역업체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는커녕 어떤 사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역업체 소속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용역업체의 일이라고 여기고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IBS는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사실상 업무지휘를 하는 원청이며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업무를 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인 IBS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BS 보직자는 성폭력이 허위사실이라고 유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2차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가기부와 IBS 임원이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어 이도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에 진정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힘들게 견디고 있을 상황이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IBS는 공공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및 갑질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은 언제까지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방관하고 외면할 것입니까?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 노동자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원하청을 따져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흥호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 후에 광주에 내려갑니다. 광주에서는 지난주 월요일에 여인국 당대표께서 직접 소집하셔서 구성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근절 특별대책본부 회의를 광주에서 1차로 오늘 갔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사고 피해와 관련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정의당 중대재해근절대책본부 1차 회의에서는 광주 동부철거 현장에서의 이 사망사고와 건축물관리법상의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로 포함되지 않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사고 측면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부실관리 책임 문제, 수차례의 민원을 무시하고 건축물관리법 등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부실관리는 없었는지 살필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법 개정 토론회, 그리고 중대재해 신고센터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집권여당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 제1야당 당대표께 진심으로 제안을 합니다.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 이선호 군의 장례는 아직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와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조문만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중대재해를 막겠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진정성 있게 나섭시다. 공정의 방향은 불평등 해소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30대 제1야당 대표의 등장은 정치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큰 사건입니다.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이 기회로 수구 꼴통이라는 정치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본연의 보수정당이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능력주의, 또 다른 신자유주의로 변화의 방향을 잡는다면 또다시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고 삶을 바꾸는 정치로서 힘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벼락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주의 공정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 될 수 있으며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된 상황을 더욱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상당수는 영끌까지 동원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는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투기 강풍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모레 손실보상법을 다루는 산자의 중기 소위가 다시 열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급 적용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모든 야당이 요구하는 소급 적용 손실보상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변화의 방향은 이미지의 변화가 아니라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시대전환,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